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공손추상 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백의와 이윤과 공자에 대해서 맹자가 제자인 공손추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 중에 공자보다 더 뛰어난 분은 없다.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공자보다 더 훌륭한 분은 없다라고 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공손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왈, 연즉 유동여이까? 그렇죠. 그렇다면 유동여이까? 그러면 그분들 백의와 이윤과 공자 이분들을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까? 같은 점도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왈 유한이 있으니 어떤 점에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 세 분들 모두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맹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득 백리지지 군지면 그랬죠. 백리지지를 얻어서 요 이제 백리지지라는 건 여기에 방백리 백리 곱하기 백리 정도의 땅 방백리의 땅을 얻어서 군지면 했는데 이 군자가 임금 군자죠. 군주라는 군자인데 여기 뒤에 갈지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이제 목적어가 되고 이 목적어는 대명사 목적어는 백리지지를 받는 겁니다. 백리의 땅을 얻어서 그곳을 그 백리의 땅을 군한다면이니까 이건 동사가 되어야 되겠죠. 임금이 동사가 되면 통치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다스린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백리의 땅을 얻어서 그곳을 다스린다면 백의가 되었든 이윤이 되었든 공자가 되었든 모두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뭘 하실 수 있냐면 이, 조, 제후, 유, 천하 그 백리의 땅을 가지고 제후들을 조라는 것은 제후가 천자를 찾아와 뵙는 것을 신하가 임금에게 찾아와 뵙는 것을 조라고 합니다. 조.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제후들이 찾아와서 임금을 뵙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와서 뵙는 것. 그리고 유천하, 온 천하를 소유하는 것을 이분들은 다 능히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백리의 땅이라는 것은 이 백리지지는 제후의 나라를 제후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후국의 영토가 그 주나라 때 봉건제에 따르면 제후의 영토가 가장 큰 제후가 백리, 방백리의 땅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백리의 땅을 얻어서 그곳을 다스리면 이분들은 이 세 분은 다 제후를 와서 찾아와 뵙도록 하게 만들고 온 천하를 소유하다. 이거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다 뭐냐면 천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 천자가 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능력이 그렇다. 그런데 어니와 그렇거니와 그런데 이제 능력만 보면 능력과 덕을 가지고만 얘기하자면 그럴 수 있겠지만 행일 불의하며 살일 불고이 득천하는 개불이아리니 시즉 동하니라 이랬습니다. 내가 득천하를 하는데 천하를 얻는데 그냥 재능과 덕을 가지고만 한다 그러면 다들 그럴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만약에 그 과정에서 하나 많이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의롭지 않은 것을 행하고 그 결과로 천하를 얻는다거나 또는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명의 죄가 없는 사람, 불고, 이게 허물고자입니다. 죄, 고, 허물고 그러죠. 그래서 불고 혹은 무고한 죄인들, 뭐 그럴 때 이제 죄가 없는 죄인들, 억울한 사람들, 무고라고 하죠. 그 불고, 무고, 죄 없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죽여라. 그러면 천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불의한,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해서 천하를 얻는다든가, 딱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는다든가 한다고 했을 때, 천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롭지 않은 일을, 죄 없는 사람을 내가 희생시키면서 내가 천하를 얻는 일은 모두들 안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시즉동하니라. 이 점에서는 같다. 이분들이 다 그럴 분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백리의 땅을 얻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저분들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의 덕과 재능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 천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천자가 되기 위해서, 천하를 얻기 위해서 의롭지 않은 일을 한다거나 무고한 사람을 죽인다거나 해서 천하를 얻는다면 그것은 다들 안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자 이제 공손주가 다시 질문을 바꿔서 간문기 소위 이하노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차이가 나는 점,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고 감히 여쭙습니다. 이랬습니다. 간문기 소위 이하노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맹자가 이 세 분들의 차이를 공손추가 묻자 그 차이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그 답이 이 세 분들을 서로 다 비교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맹자의 답은 공자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공자만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렇기 때문에 백이하고 이윤하고 공자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공자를 이야기할 때 공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자를 직접 모시고 배웠던 공자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증거로 공자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야, 자공, 유약은, 제야라는 공자의 제자, 자공이라는 제자, 유약이라는 제자, 이분들은 조기지성인이요. 지혜가 조기지성인, 그러니까 이분들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 지혜가 성인,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성인이 끼어 있으면, 그러면 생긴 건 똑같이 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이 성인인지를 알 수 있는, 알기에 족한 충분한 지혜를 가진 분들이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공자가 어떤 분인지를 직접, 이분들은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한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공자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미리 이분들이 그 지혜가 성인을 알아차리기에 충분한 그런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들이고, 와 부지 아기소혼이라 그랬죠. 요것은 이제 더러울 오자인데, 형용사로 하면 더러우로 그러는 건데, 저게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구덩이, 웅덩이. 그래서 저것이 이제 저지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은 지역을 말하는데, 아무리 이분들이 아무리 수준이 낮다고 해도 부지 이르지는 않는다. 아기소호, 그 좋아하는 바에 아부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는 그런 수준을 갖는 분들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실제 이상으로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부성 발언을 하는 정도로 수준 낮은 분들은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뒤에 이 세 분의 제자가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선생님이라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승이라고 아부를 했다고 들릴 수도 있을까 봐 미리 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무리 수준을 낮게 잡은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실제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아부성 발언을 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 낮은 분들은 아니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제아가 뭐라고 했냐면, 먼저 제아의 얘기를 하죠. 이어 관어 부자컨대, 나로서 부자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건대, 즉 나의 입장에서, 나의 수준에서, 내 관점에서, 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관찰을 해보건대, 현어 요순이 원의 샀다. 요순보다, 요 어자는 뭐뭐보다죠. 요순보다 현, 어지심이, 뛰어나심이, 그러니까 우리 부자가 요순보다, 요순 그러면 당시로서는 인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 요순보다도 뛰어나다, 어질다, 현명하다, 훌륭하다. 근데 그게 약간 훌륭한 게 아니고 원의 샀다 하니까 그 정도가 대단히 멀다, 한참이나 훌륭하다, 뛰어나다, 어질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공자가 요순보다 뛰어나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요순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백성들에게 어진 세상, 평화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열어준 것이 요순의 가장, 그래서 요순 시대, 태평성대를 열어준 것을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꼽지만, 그렇지만 요순이 한 그 정치는 요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혜택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요순의 그 정치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겠죠. 시대가 다르면. 그래서 제한적이다. 그 시대만 제한적으로 요순의 은덕을 입었다. 근데 공자는 직접 요순처럼 세상을 직접 통치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정치가 요순의 정치를 표준으로 삼아서 요순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가지고 와서 그 요순의 정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모든 임금들은 요순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영원히 요순의 정치가 우리 인간 세상의 기준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분이 공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직접 요순의 정치를 실천으로 통치 행위로서 보여주지는 못하셨지만 우리 인간 세상이 있는 한 요순의 정치가 모든 정치의 표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공자이기 때문에 공자가 요순보다도 더 큰 공을 들이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데 이렇게 요 말을 씁니다. 요순이, 부자가 요순보다 어지신 것이 한참이나 멀다. 두 번째, 자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기레이 지 기정하며 문기약이 지 기덕이니 유 백세지 후하야 등 백세지 왕컨대 막지 능위하니 자 생민이래로 미우 공자 야신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자공이 어떤 분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 알려면, 그 정치를 알려면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예를 보아서 그 정치를 알고, 그러니까 그분의 정치가 어땠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예, 그분이 실천한 예를 보면 그분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를 안다. 두 번째, 요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정치라면 요 덕은 그분 내면의 덕이죠. 그분의 어떤 분의 덕이 어떤 줄을 알려면 뭘 가지고 알 수 있냐? 그러면 문기약, 그분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러면 그분이 만든 음악, 그분이 연주한 음악, 그분이 음악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분이 어떤 덕을 가진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예와 악을 통해서 그분이 실제 정치를 한다면 어떤 정치를 했을지, 그분이 내면에 어떤 덕의 수준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100세의 후에서 100세의 왕들을 등급을 매겨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자공, 나는 100세의 후의 인물로 나 이전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내가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매겨봤다, 그겁니다. 어떤 분은 훌륭한 정치를 한 분, 어떤 분은 대단한 덕을 가졌던 분, 어떤 분은 아주 엉터리 같은 정치를 했던 분, 어떤 사람은 덕이 형편없었던 분, 뭐 이런 것들을 등급을 매겨 보니까 막지 능히 아니 그랬죠. 능히 이 기준을 어기는 이가 없었다.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임금의 정치가 어땠나, 그 다음에 그분의 덕은 어땠나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자료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자공이 했다 그런 거냐면, 요런 실제 정치와 덕에 대한 기록들만 보고 이분은 이런 정치를 했고 이런 덕을 했구나 라고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보고 또 음악을 듣고 내가 이분이 이런 예를 실천했고 이런 음악을 연주를 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분은 훌륭한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봤더니 진짜 훌륭한 정치를 했고, 이 음악을 듣고 이런 음악을 연주할 분이면 이런 내면의 덕을 가지고 있겠구나 해서 살펴보면 정말로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자는 정치를 실제로 천하를 통치한 경험이 없잖아요. 노나라의 대사국 벼슬을 한 것이 가장 높은 벼슬을 한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제후도 천자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제후나 천자가 됐다면 어떤 정치를 했을까 하고 알아보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실천하신 예와 우리 선생님이 언급하시고 실제 연주하시고 하셨던 음악, 이 두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임금이었다면 어떤 정치를 했을까를 판단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100세의 왕들한테다가 적용을 해서 한번, 요즘 말로 하자면 데이터를 뽑아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데이터가 예에 대한 것이 훌륭하면 정치도 훌륭하고, 음악에 대한 것이 형편없으면 덕도 형편없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예학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정치는 어땠을까 하고 대입을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생민 이래로 미우 부자야시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난 이래로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은 미우 없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공의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유약의 이야기를 맹작합니다. 유약이왈 기우 민제리요 어찌 백성만 그러리요. 그러면서 기린, 봉황, 태산, 하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기린에 대해서는 주수, 달리는 짐승들, 봉황에 대해서는 비조, 나는 새들,
태산에 대해서는 구질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이렇게 불룩하게 쌓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해에 대해서는 행료, 이것은 이제 길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인 물을 말해요, 길바닥에.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는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주수, 비조, 구질, 행료, 민, 이것이 넓은 범주의 어떤 종류들입니다. 유예요. 유. 근데 이 주수와 짐승들과 같은 종류가 기린이에요. 그런데 이 주수들 중에서 기린이 주수들, 즉 짐승들에 대해서 같은 종류는 맞지만 그 짐승들 중에서 대단히 특별한 짐승이거든요, 기린이. 또 날아가는 새들에 있어서 봉황이, 이것도 큰 범주에서는 새지만 일반 새들하고는 전혀 다른 특별한 새예요. 그 다음에 흙이 모여서 언덕을 이루고 있는 그 구질에 대해서 태산도 큰 틀에서는 언덕, 흙이 모여서 쌓인 그 언덕에 해당하는 거지만 태산이 갖는 의미는 일반적인 언덕에 비해서, 개미뚝 같은 데 비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 다음에 땅 위에 물이 고여 있는 행료들에 대해서 하해, 황하나 바다 같은 하해는 역시 땅 위에 고여 있는 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범주라 볼 수 있겠으나 특별하죠. 마찬가지로 성인은 크게 보면 백성들 중에,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앞에 나오는 기린, 봉황, 태산, 하해, 성인은 뒤에 나오는 주수, 비조, 구질, 행료, 민에 대해서 특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유이고 이것도 역시 유이지만 출어 기류하며 바로 기체나 유인이 그 유에서 같은 종류에서 출이라는 것은 두드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툭 튀어나온 걸 말해요. 출유. 많은 것들 중에 툭 튀어나온 걸 출중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에서 튀어나오고 발호 기체, 그 모둠에서, 그 모인 것들 중에서 발이라는 건 쑥 뽑힌 거. 역시 발군이라고 할 때 그 발이죠. 예, 여럿 중에서 툭 튀어나온 걸 역시 말합니다. 그래서 기린이 주수, 짐승들에 대해서 추로, 기류, 바로, 기체, 봉황이 비조에 대해서 역시, 태산이 구질에 대해서, 하해가 행료에 대해서, 성인이 민에 대해서 역시 출중, 발군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면 이제 짐승들 중에 기린이 뛰어난 거하고 새들 중에서 봉황이 뛰어난 거하고 언덕 중에서 태산이 뛰어난 거하고 고인 물 중에서 하해가 뛰어난 거하고 사람들 중에서 성인이 뛰어난 것하고 뛰어난 것들의 정도들을 싹 비교를 해봤는데 자 생민 이래로 미유 성어 공자야시니라. 이 땅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공자보다 더 성대하게 뛰어난 사람은 없었다. 우리 선생님보다 아무리 기린이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 선생님이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것만큼은 못 된다. 다른 어떤 성인이 백성들보다도 뛰어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선생님만큼 그렇게 성대하게 뛰어난 사람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공자는 백이나 이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 공손주에게 답을 해주신 거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해놨던 이야기가 이런 말을 하는 이분들이 지혜가 성인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분들이고 그분들이 아무리 수준을 낮춰 본다 할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이라고 해서 사실 이상으로
아부성 발언을 하는 분들은 아니다라는 말을 미리 해놓고 요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공자에 대해서 갖는 어떤 생각이 그게 나의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직접 공자를 만나 본 분들이 이렇게들 증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더 어떤 다른 말을 보탤 수가 있겠냐 하면서 공자는 정말로 이 땅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공자보다도 더 훌륭한 분은 없었다 하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길었는데요. 공손주 상 2장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